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거짓 프레임에 사로잡힌 이우영입니다. 네. 그 가짜 뉴스 거짓 프레임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뭐 저만 달고 다는 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무슨 정치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뉴스에서 이제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예. 모르게 좀 입에 배지 않았나. 이 연휴를 하다 보니까 네. 오늘이 수요일로 착각을 했어요. 예. 잘 쉬었어요 연휴 동안? 어제 뉴스앤뮤직에서 제가 또 이제 뉴스 정면 승부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라고 또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안 들어봤으니 네. 예, 사실로 좀 이따 녹취 파일을 제가 가지고 와서. 녹취 파일 네. 좋죠. 근데 원래 평소에 점심을 혼자 먹어요? 그렇죠. 저는 주로 혼자 먹습니다. 아무도 같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저런. 네. 예, 사실 저도 맨날 혼자 먹어요. 예.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참 공통점이 많네요. 네. 제가 사실 오늘 10월 10일이라서 준비한 오프닝 멘트가 있는데 그거 하셔야지. 앞에서 이제 거짓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오늘 10월 10일이라서 예. 10 이제 한글로 하면 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율 교수님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거짓 프레임이나 뭐 가짜 뉴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거짓은 거짓으로. 네. 거짓은 거짓으로. 네. 오케이. 자, 원래 빨리 얘기하세요. 나도 할 얘기 있어. 네,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제가 어제 뉴스앤뮤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아주 심상치 않은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요? 정치하려고 그러나 봐요. 네?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청취율 조사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역번호 02로 시작되는 전화. 일설에 의하면 02에 2000번으로 시작, 2000 몇십 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오는 경우도 있고 6000번대로 오는 번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번호대로 오는 전화는 여러분이 꼭 반드시 정말 받아주셔야 됩니다. 받아주셔서 간단합니다. 어제 뭘 들었지? 그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릴 수 있고요. 요번에 글쎄요. PD님 커피 쿠폰을 저희가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커피 쿠폰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커피 쿠폰을 또 저희가 준비한 행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정말 진지하고 진심 어린 참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네. 이거 이제 매 오프닝 때마다 매 부가 시작할 때마다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물론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셔서 받으셨는데 여기 저 검찰에 어디다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끊으셔야 된다는 것까지 안내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끊으시고요. 네. 검찰에 뭐 물어볼 땐 검사가 전화하는 경우도 없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런 건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하죠? 네, 오늘 먼저 다뤄볼 소식은 선관위 관련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을 했고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서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스트용 사전 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투표 조작을 넘어서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국정원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도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고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특히 2021년 4월 선관위의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김숙희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상용 메일함에 저장됐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이다라고 국정원에 통보를 했는데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를 했더니 31.5점에 불과했다라고 국정원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합동보안 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던 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와 연동시켜서 해킹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고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 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등은 선관위와 함께 즉시 보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 일단 점검팀에서는 즉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했고요. 그런데 당장 또 내일 이제 선관위와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원 측은 그 과거에 그 부정선거 의혹 막 제기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취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 측에서는 지금 뭐 수개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민주당 측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보는 게 자체 평가가 100점이었는데 이번에 31.5점인가요? 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 그게 되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국정원에 의해서 사실 해킹 가능성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사실 본인들이 그거는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제가 한 가지 선관위 측에 좀 바라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요. 독립성 주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성의 가장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고 쌓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본인도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취약점이 드러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 선관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독립성을 아무리 주장해도 독립성을 그리고 설사 본인들이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게 독립성을 유지하는 취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어떠한 식으로든 철저하게 이 외부에 의한 검증 개선 방식을 통해서 선관위 자체적으로 신뢰를 다시 쌓지 않으면 이 수개표역이 또 나옵니다. 지금이 21세기인데 예?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과거에 좀 해킹 관련 의혹 제기됐을 때 그렇게 막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여기에 대한 책임 가능성도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 자체 점검을 통해 점수가 만점이 나왔던 거 하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군대에서 체력 점검할 때 예. 1분에 뭐 예를 들어 60개, 70개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특급 전사인데 네. 보면 부대 특급 전사가 정말 많거든요. 그게 좀 생각나지 않나라는 예.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점점 비유도 늘고 네. 일취월장이란 단어가 절로 생각이 나는 순간입니다. 청출어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국정감사 관련 소식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리는데요.
내년 총선 이제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 오늘부터 24일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고요. 국감 대상 기관이 총 791곳입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 전반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철학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출범 1년 5개월 차를 맞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0개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이 되고요. 특히 법사위, 과방위, 국방위에서 강대강 대치 구도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일단 법사위에서는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의 목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정략적으로 부결시켰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애초부터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붙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이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정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방위의 경우에는 김만배 신앙님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공영방송 2사 및 방심위원 해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각각 국방위, 문체위 국감에서 대비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뜨거웠던 인사청문회 공방이 오고 가고 또다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 국방위, 과방위 등에서 뜨거운 공방이 오고 갈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해병대 참모 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한 의혹이라는 건 철저히 밝혀져야겠죠. 우리의 귀중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게 된 거니까 그 과정과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같은 거는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단순하게 야 이거 중동의 이게 긴장이 높아지면 기름값 오르는 거 아니냐? 물론 그 부분도 정부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부분이 한반도 상황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또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미국이 막 그냥 어디서 기운이 막 계속 솟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원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국지적인 측면에서 고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북한이 분명히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의 침략 과정에서 분명히 배운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실은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자신들이 생각할 때 취약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해서 인질을 납치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점령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사실 우리가 철저히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언돔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건데 이게 이 효과가 그렇죠.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00발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사정포는 지금 15,000발이 우리 남한의 순식간에 쏟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네. 근데 그런 얘기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오늘도 대충 한 게 뭐냐면 무슨 막말 논쟁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연일 계속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공세에 대해서 김 후보자 낙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이 정쟁 목적으로 지난 5일 열렸던 김 후보자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면서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어제 강서구청장 현장 유세 중에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우선 반성부터 해야 한다. 망신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민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일축을 했고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상태에서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비주류를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선 김 후보자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게 아니냐면서 임명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일부 비주류 의원은 출구론을 공개에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야당이 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공세를 펴는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 있다라면서 자진 사퇴를 바라는 듯한 발언도 했고요.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여가부가 폐지할 부처인 만큼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아예 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지명된 공직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인사청문권이 완전히 형해화되고 마비되는 선례가 되는 게 정말 두렵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그 재송부를 요청을 한 뒤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기류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우리가 그거를 속단할 수는 없겠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당 측은 권인숙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이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야당 측은 김행 후보자가 중간에 그냥 가버린 거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청문회가 중간에 중단된 것이니 끝난 것인지 네. 이 부분도 사실은 해석이 분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론 추이를 지금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천 그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은 강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김행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조금 더 여론 추이를 바라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석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8월 31일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이 대표 지난달 18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고 퇴원은 21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퇴원길에 지팡이를 짚은 채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 트럭에 올랐고요. 10분가량 머물면서 진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원 유세 도중에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계파 갈등이 극심해진 것을 염두에 둔 듯 당내 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공보국이 이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택에서 회복 치료할 것이라고 공지를 했고요. 이 대표는 당분간 집에서 회복 치료에 전념하면서 여의도 복귀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도 강서구 주민이라 요즘 집 근처에 정말 유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시끄럽죠. 네. 이 대표가 퇴원 이후 향한 일정이 선거 유세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유세를 두고 얄팍한 꼼수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향한 여야의 총공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뭐 총선의 바로미터다, 뭐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안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는요. 유럽에서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무쌍한 게 우리나라 정치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있어서의 유통기한이 한 2주에서 3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나오면 총선 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그게 몇 개가 나와요. 24개가 나옵니다. 24개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의 민심이 그때까지 유지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50%가 넘게 된다면 민심이 어느 정도 투영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0%대에 머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건 민심의 투영이 아니라 당의 조직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심의 반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종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 지극히 좀 너무 사안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사전 투표가 높다라고 해서 최종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그러냐면 특히 재보궐 선거의 사전 투표 할 사람은 사전 투표 때 다 해요. 그럼 마침 이 본투표 날에는 사람들이 의외로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최종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짐작하는 것도 좀 무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이 본선거 날 만일 많은 분들이 투표해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등식이 전 성립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보수적 유권자 중에 사전 투표를 선호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얘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상을 단순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뭐 선거니까 당연히 정당은 이기려고 들겠죠. 네. 네. 저는 내일 본투표를 하고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은 그냥 검은색 옷을 입고 오려고요. 혹시나 아니 해서. 네. 은근히 아주 정치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계속 아까부터. 예. 또 이렇게 거짓 프레임이. 거짓 프레임 같은 이게 다 정치적 용어거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저는 내일 아무 색 없는 옷을 입고 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안 수사, 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 준칙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법무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 수사 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 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무부가 개정 취지를 설명을 했고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안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 정도와 기간, 수사 주체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검찰도 송치 사건을 보안 수사할 수 있게 되고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됐던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축소가 되고 반대로 검찰의 수사 권한은 일정 부분 복원되는 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 수사 준칙은 고소 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다. 개정 수사 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 사건 수사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 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줄어들었던 검찰 수사권의 일부가 복원된다는 건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권이 복원된다라는 의미보다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이게 수사권, 이게 사실은 행정 권력이거든요. 행정 권력이라는 것은 이게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이 재수사권, 수사 종결권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분산돼 있을 때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자신에 있어서의 권리를 지키는 기회가 더 늘었다,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수사준칙 개정안이라고 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서는 전 나아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아유, 검찰이 그렇게 또 검수완박을 했는데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한 권력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 뭐 과도한 신뢰도 문제겠지만 과도한 불신도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 참 또 뭐 가짜 뉴스, 내일은 또 어떤 정치적인 용어가 남발이 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YTN의 이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